두 번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먼저 들어왔다. 향수 냄새가 거실 공기를 갈라놓았다. 뒤따라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만, 진짜 오늘만 봐줘.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다. 평생 누군가에게 뭘 맡기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의 말이었다. 나는 대꾸 대신 싱크대 위 젖병을 바라봤다. 투명한 플라스틱 안쪽에 얇은 스크래치가 있었다. 새 것이 아니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거칠었다. 그 거칠음이 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어머니, 시터가 갑자기 취소돼서요. 2시간만요. 제발, 2시간도 시간이야. 요즘 누가 손주 안 봐줘요. 누가 안 본대. 내가 안 본대. 수진이 애를 내게 안기려다 멈췄다. 내가 반발짝 물러섰기 때문이다. 아기의 얼굴에서 미지근한 우유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오래전에 내 손목 안쪽에 배었던 냄새와 닮았다. 그때 나는 젖을 짜며 울었었다.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다. 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들 다 봐주신대요. 나는 그만둔 적이 없어. 네, 내 일은 나를 사는 일이지. 누구 대신 산 적 없어.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 또 시작이네. 아기가 울었다. 그 울음이 내 귓속을 긁었다. 나는 침묵을 삼켰다. 식탁 위 물컵 자국, 헐거운 캐비닛, 눅눅한 이불 냄새. 오늘은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런데 이 집에 온 건 그 애들이다. 나는 젖병을 들었다. 따뜻한 물을 받아 흔들자 거품이 일었다. 한 방울 손등에 떨어뜨렸다. 미지근했다. 우유 냄새에 섞여 낯선 냄새가 올라왔다. 이상하게 내 집 냄새가 아니었다. 어머니, 온도 맞죠? 37도쯤 돼야 해요. 사람 온도. 네. 사람이 닿아도 놀라지 않을 온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손자의 머리카락에서 희미한 향기가 났다. 땀 냄새, 비누, 섬유유연제. 그 안에 아주 낯선 살냄새가 섞여 있었다. 내 피의 냄새와 닮지 않았다. 그만 맡아요, 어머니. 바꾼 분유라 그래요. 그래. 하지만 분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 냄새는 익숙해야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어머니, 이제 좀 안으세요. 난 약속이 있어. 또 동네 모임? 나랑 한 약속? 아들은 웃음을 지었다가 눈빛을 바꿨다. 나는 그 웃음이 싫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숨길 때 지었던 웃음이었다. 아기 울음이 다시 커졌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거실을 지나갔다. 수진이 다가와 창문을 닫으려 했다. 애 감기 걸려요. 너희는 애 생각만 하지. 나는 내 생각도 좀 해야지. 준호가 젖병을 아기 입에 물렸다.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며 칩, 칩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 어딘가가 싸늘해졌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병원 복도 끝, 울음 한 줄기. 내 품에서 사라졌던 아이의 마지막 울음. 그만 떠올려. 손이 떨렸다. 숨이 얕아졌다. 나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상비약 상자, 체온계, 멸균솜. 그리고 맨 아래 오래된 혈액형 시험지 한 장. 오래전 서류를 바꾸던 날의 냄새가 떠올랐다. 오늘은 확인만 하자. 아무도 모르게. 엄마, 물티슈 어딨어? 싱크대 밑. 손에 종이를 쥐자마자 땀이 스며들었다. 종이가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아기 울음과 내 심장 소리가 박자를 맞췄다. 우리 진짜 가야 해요.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어디 맡겨요? 돈 주고 맡겨. 시터요? 어머니만큼 믿음 가는 분이 있겠어요? 난 내가 안 믿음이야. 준호가 낮게 말했다. 엄마, 수진이 앞이야. 앞이라서 하는 말이야.
그때 현관문 밑으로 봉투 하나가 미끄러졌다. 하얀 봉투, 가족관계 출생신고 관련 안내. 글씨가 또렷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신청하지 않아도 올 때가 있지. 나는 봉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어도 난 할머니 아닐 순 없어.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지금 무슨... 그 아이 냄새가 우리 집 냄새가 아니야. 공기가 멎었다.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눈을 떴다. 그 눈빛이 잠시 내 시선을 잡았다. 피의 냄새가 없었다. 대신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래. 이제 그만. 오늘은 안 맡아. 왜요? 내 약속이 있어서. 문 앞에서 봉투를 들고 선 배달원이 말했다. 박수진님 맞으시죠? 가족관계 정정 서류 도착했습니다. 우유병이 바닥에 떨어져 하얗게 번졌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래, 냄새는 거짓말 안 해. 아기 울음과 초침 소리가 겹친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다. 그 안에 적힌 글자 한 줄. 친생자 추정 제외. 내 심장이 멈췄다. 내 피는 아니었지만 왜 이렇게 아프지? 밤이 깊었다. 우유가 쏟아진 자리에 수건을 깔았다. 젖은 천에서 미묘한 단내가 났다. 그 냄새가 방 안을 메웠다. 나는 수건을 한 번 더 짰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냄새는 거짓말 안 해. 그런데 왜 이 냄새가 이렇게 슬플까? 식탁 위에 남은 봉투를 다시 들었다. 수진이 두고 간 가족관계 정정 안내서. 구청 도장이 선명했다. 글씨가 다 읽히지는 않았지만 한 줄이 눈에 박혔다. 친생자 추정 제외. 한 번 더 읽었다. 입안이 말라붙었다. 그 말이 종이 위에 찍힌 잉크가 아니라 내 살에 새겨진 상처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미안. 수진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 그냥 내일 다시 얘기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응. 그의 혈액형이 뭐야? 왜 물어?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O형이야. 우리랑 같잖아. 우리 아버지 O형이었어. 말끝이 공중에서 떨어졌다. 통화음만 남았다. 뚝. 내 손이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 칸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커버는 벌써 사가 있었다.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흑백 산모 사진 한 장.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다. 병원 표시가 한빛 산부인과로 되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이. 그때 문이 열렸다. 현관 불빛 아래로 수진이 들어왔다. 눈은 부은 채였고 손에는 종이봉투가 있었다. 어머니, 이거 병원에서 온 겁니다. 무슨 봉투야? 혈액형 검사 결과. 그녀는 봉투를 식탁에 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O형이래요. 준호 씨랑 같아요. 그러니까 괜한 의심. O형이라며. 그게 잘못 기억했나 봐요. 기억은 바뀌지만 피는 안 바뀌어. 수진의 시선이 흔들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애 누구 아들이야.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 그 아이 준호 피 아니지. 잠시 정적. 냉장고 소리 하나 들렸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네, 맞아요. 그 아이 전 남편 아이예요. 나는 숨이 멎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동안 공기가 서늘하게 흘렀다. 준호 씨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입양 절차로 올린 거예요. 저 혼자 낳은 아이라 누군가 아버지가 되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준호가 됐다는 거야?
그 아이를 사랑해줄 사람은 어머니뿐이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웃었다. 울면서.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 아이 싫어했잖아요. 싫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한 아이를 잃었어. 그 아이 냄새를 아직도 기억해. 그래서 다른 아이 품으면 그 냄새가 겹쳐. 그게 무서워서.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실 건데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그 아이 모른 척 할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내 속에서 두 개의 소리가 부딪혔다. 그래, 모른 척 하자. 아니야, 이 아이 숨을 내가 들었잖아. 창문 밖에서 강아지가 짖었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확인할게. 직접. 그녀가 비웃듯 웃었다. 확인하고 뭐 하게요? 그때 내가 잃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하니까. 수진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뭐라고요? 서류 바꾼 적 있어. 아주 오래전에. 그날 병원에 있던 의사가 너희 시댁 친척이었지. 그녀가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조용히 사진첩을 밀어보였다. 흑백 사진 한 장.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래. 넌 그때도 그 병원에 있었구나. 수지는 도망치듯 문을 열었다.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문이 쾅 닫혔다. 집이 조용해졌다. 냉장고 소리마저 멈췄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았다. 손바닥에 묻은 수건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차갑고 단내가 섞인 냄새. 그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이제 피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지금부터 찾을 건 피가 아니라 진실이야. 불이 꺼진 부엌에서 냉장고 불빛이 전멸한다. 불빛 속에서 정분이 오래된 산부인과 서류를 꺼낸다. 페이지 맨 끝 희미한 글씨. 신생아 2명 출산 여아 1명, 사산남아 1명 이관. 그녀가 입술을 떨며 속삭인다. 남아 이관? 밤새 잠을 못 잤다. 냉장고 불빛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그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아 1명 이관.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이관. 옮겼다는 말. 어디로 누구에게. 새벽 5시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졌다. 손끝이 얼음 같았다.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마음이 덜 떨릴 줄 알았다. 아들이 보낸 문자 하나. 엄마, 오늘은 좀 쉬세요. 짧고 공허했다.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다. 쉬라고? 이제서야 쉬라니.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한빛 산부인과.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소문이 떠올랐다. 출산 직후 아이 바꿔치기, 서류 위조, 그리고 이관이라는 말. 누군가의 아이를 누군가의 품으로 보냈던 병원. 아침이 밝았다. 나는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오랜만에 밖에 나가니 바람이 차가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내 얼굴이 비쳤다. 다들 자기 하루를 가고 있었다. 나는 어제의 끝을 아직 못 넘겼다. 버스 안에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었다. 거울처럼 내 얼굴이 비쳤다.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다. 그 주름마다 기억이 끼어 있었다. 젊은 날 남편에게 들었던 말. 애는 집이 키워. 여자는 몸조리나 해.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내 등에 붙어 있었던지. 지금도 때때로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들린다. 병원 근처에 내렸다. 이젠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한빛 여성의원 새봄 클리닉. 간판은 새 것이지만 입구 냄새는 그대로였다. 소독약, 먼지, 오래된 서류 냄새. 그 냄새가 코끝에 닿자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접수대에 젊은 직원이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전에 있던 기록 좀 확인하려고 왔어요. 1985년 한빛 산부인과 시절. 아, 너무 오래돼서요. 20년 넘은 자료는 폐기됐어요. 폐기된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남은 사람이 있을 거야. 직원이 난처하게 웃었다. 그땐 원장님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주소요. 그건 개인정보라. 나도 그 병원에서 애를 낳았어.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살아있었을지도 몰라. 직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쪽지를 내밀었다. 제가 알려드린 거 모른 척 해주세요. 쪽지에는 백성우 원장 해오름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가 삐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요양원은 버스로 1시간 거리였다. 가을 들판이 창밖으로 스쳤다. 논에 남은 볏짚 냄새, 흙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좋았다. 살아있는 냄새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그 냄새가 이상하게 슬펐다. 요양원 입구는 조용했다. 직원이 방문 목적을 물었다. 백성우 원장님 면회 왔어요.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환자예요. 서류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서. 백 원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눈동자가 희미했다. 1985년 한빛 산부인과 기억하시죠? 그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때 아이가 둘이었어요. 한 명은 사산, 한 명은 이관. 그 이관이 뭐였죠?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다.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당신 이름으로. 당신이 그 여인이었군. 네, 그 여인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날은 명령이 있었어. 시댁 쪽 요청이었지. 사산된 아이 대신 살아있는 아기를 올렸어. 출산 기록은 바꿨고, 그럼 내 아이는? 그 아이 살아있었어. 그리고 서울 강서구 쪽으로 입양됐지. 심장이 멈췄다. 귀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다. 입양 기록 볼 수 있나요? 이제는 나도 몰라. 기록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지. 그때 박수진이라는 간호사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수진. 그때 간호사였어. 아기 인계 담당. 아마 지금은. 나는 말을 끊었다. 의자의 팔걸이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 내 며느리 이름. 요양원을 나오며 바람을 맞았다. 햇살이 따갑게 내렸지만 몸은 차가웠다. 내 발끝이 어딜 향하는지 몰랐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 엄마 어디야? 수진이랑 통화 안 돼. 괜찮을 거야. 무슨 뜻이야?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이제 알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는 길가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아직 떨렸다. 햇빛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주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들어왔다. 눈물이 고였다. 내가 낳은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면 지금 내 손자라고 부르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지? 휴대폰 화면이 켜진다. 수신 박수진. 문자 한 줄. 어머니, 더는 파지 마세요. 다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이 이미 젖어 있었다. 거실 불을 켜니 공기 속에서 미세한 먼지가 춤췄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가져다 놓은 반찬통이 줄지어 있었다. 뚜껑 위에 노란 메모지 한 장. 엄마, 오늘은 밥 꼭 먹어요. 그 글씨를 보는데 속이 메말랐다. 밥이 아니라 숨이 막혔다. 싱크대 위 컵에 물을 따랐다. 물 속에 내 얼굴이 잠시 비쳤다. 눈가가 울컥해졌다. 이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이제 알겠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서 있었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들어왔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죠? 어떻게 알았어? 요양원 쪽에서 전화 왔어요. 보호자 확인 요청이 떴대요. 나는 웃었다. 그쪽이 보호자야? 그럼 간호사였던 것도 사실이겠네. 그때는 그냥 아르바이트였어요. 내가 애를 옮겼지. 그건 오래된 얘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그랬어? 시댁에서 원했어요. 죽은 아이 대신 산 아이를 달라고. 그리고 그 산 아이는 이 집으로 왔죠. 나는 식탁 의자를 당겼다. 앉았다. 손끝으로 식탁 나뭇결을 문질렀다. 그 결 사이로 지난 세월이 느껴졌다. 그럼 내가 키웠던 애가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분들한테는 그게 최선이었대요. 아들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손자라는 그 애는 그 아이 피가 돌고 돌았어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요. 넌 돌렸고 나는 잃었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진짜를 찾을 거야. 진짜가 어디 있는데요? 내 몸속 어딘가엔 아직 남아있겠지. 내 피는 기억하니까. 그녀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어머니 친아들이었어요. 시간이 멈췄다. 바람도 멎었다. 뭐라고? 그날 이관된 남아. 그게 준호 씨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이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돌고 돌아 제 아들이 어머니 손자처럼 돌아오게. 내가 그걸 왜 했어? 죄책감 때문이죠. 제가 바꿨으니까. 어머니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낸 게 저였으니까.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에 식탁이 출렁거렸다. 그럼 그 손자라는 아이는 피로 따지면 어머니의 증손이에요. 당신 아들의 아이니까요.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결국 어머니가 돌보길 거부한 아이는 당신 피였어요. 내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물방울이 바닥에 흩어졌다.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게 얼굴을 타고 흘렀다. 왜 이제야 말했어? 그때 말했으면 어머니가 버텼겠어요? 그래도 거짓은 아니야. 그의 냄새는 달랐어. 그건 세월이 만든 냄새예요. 어머니가 피어올린 슬픔의 냄새. 잠시 침묵. 둘 다 말이 없었다. 식탁 위 시계 초침이 딸깍하는 소리만 방을 쳤다. 수진이 자리를 일어나려다 멈췄다. 준호 씨가 내일 병원 갑니다. 심장이 안 좋아요. 유전성일지도 모르대요. 그게 내 피 때문이라면? 그러면 어머니가 피를 내어줘야겠죠. 그녀가 문을 열었다. 피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 믿었는데 결국은 피가 다 결정하네요. 문이 닫히고 나는 식탁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등 위에 시계 불빛이 얹혔다. 그 불빛이 흔들렸다. 결국 다시 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돌았고 세상도 돌았다. 식탁 위에 남은 컵 하나, 반쯤 찬 물이 흔들렸다. 그 물결이 점점 잦아들 때 나는 속삭였다. 이제 알았다. 내가 그 아이를 안 봐준 이유. 눈을 감았다. 그 아이 냄새가 달랐던 게 아니라 내 기억이 달라져 있었던 거야. 거실 전화가 울린다. 수신자 표시 없음. 정분이 전화를 든다. 의사의 목소리. 보호자분, 박준호 씨 수술이 급히 필요합니다. 직계가족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정분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진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 위로 반짝이는 단어. 수혈 동의서. 비가 내렸다. 가늘고 차가운 비. 나는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뛰었다. 병원 불빛이 멀리서 흔들렸다. 도로에 고여있는 물 위로 네온 사인이 번졌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숨이 끊겼다. 제발 늦지 말자. 응급실 문을 밀자 소독약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얀 가운이 오가고 들것이 휙휙 지나갔다. 박준호 보호자분? 네, 어머니입니다. 의사가 빠르게 말했다. 심근경색이에요. 피가 굳으면서 혈류가 막혔습니다.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수혈이 급합니다. 재피면 됩니다. 검사 먼저 해야 합니다. 환자 혈액형이 O형인데 어머니 혈액형은 O형. 그럼 어렵습니다. 맞지 않아요. 순간 숨이 막혔다. 안 맞는다? 그럴 리가. 하지만 내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직계 가족 중 다른 분 있나요? 없어요. 나뿐이에요. O형 혈액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가 나를 지나쳐갔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문 밖으로 번개가 스쳤다. 한순간 병실 전체가 하얗게 번쩍였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다. 수진이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수술 동의서예요. 왜 내가 들고 있어? 준호 씨 사전에 나를 보호자로 등록했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수혈 가능하대요. 아까 안 된다 했는데? 아니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검사 결과 환자분과의 유전자 일치율 99.87%. 내 귀에 그 숫자만 울렸다. 99.87. 피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수치. 그럼 내 아들이란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병원 기록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나는 벽을 붙잡았다. 다리가 풀렸다. 눈앞이 번졌다. 이관된 아이, 그게 준호였구나. 그럼 그 아이의 아이는 내 손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제 피 쓰세요.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다. 간호사가 팔에 주사바늘을 꽂았다.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흘러갔다. 빨간색이었다. 어디서 본 색보다 진했다. 그 피가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졌다. 팔이 저릿했다. 몸이 식어갔다. 수진이 내 옆에 앉았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피로 살릴 수 있대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럼 됐어. 이제 누구 피든 상관없어. 눈을 감았다. 머리 안에서 과거가 번졌다.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날, 의사가 이 아이는 하늘이 데려갔다고 했던 그 목소리. 하늘은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려보냈던 거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라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심장도 써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내 심장이 그 아이 거라면 그냥 돌려줘도 돼요. 의사가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동정이 섞여 있었다. 밤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피를 뽑은 팔이 욱신거렸다. 간호사가 거즈를 갈아주며 말했다. 보호자분, 이제 좀 쉬세요. 괜찮아요. 이 피가 돌아갈 길을 봐야 하니까. 창문 밖에서 비가 그쳤다. 하늘이 조금 밝아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다 알았다. 이 피는 내 피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은 그 아이는 내 손자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안쪽이 공허했다. 이제 알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 아침이 됐다. 의사가 병실 문을 열었다.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병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약하게 웃는 입술.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어릴 때 내가 웃어주던 그 표정이었다. 엄마, 응, 미안해. 뭘 미안해. 내가 늦게 알아서, 나도 늦게 알아서. 손이 닿았다. 피가 돌았다. 그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이제 됐어. 피가 아니라도 난 이 사람들의 어머니야. 병실 유리창 밖에서 수진이 전화를 받는다. 네. 맞아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제 아들이 아니래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 그럼 이제 약속 지킬 거지? 수진이 고개를 떨군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서류 봉투 입양 원본 기록.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그 봉투 귀퉁이를 흔든다. 병원 복도는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간호사의 신발 소리만 길게 울렸다. 나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혈 자국이 아직 아팠다. 피가 빠져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창밖에 구름이 낮게 깔렸다. 도시 전체가 눅눅한 색이었다. 병실 안에서는 아들이 자고 있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렸다. 숨이 이어질 때마다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문이 살짝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눈가엔 화장이 번져 있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그만 와. 내 얼굴 보기 싫다.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녀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입양 원본 서류예요. 준호 씨, 진짜로 어머니 아들 맞아요. 그건 이미 알았어. 그럼 왜 이걸 봐야 하냐고 묻겠죠. 그래. 왜 봐야 해? 이 안에 제 이름도 있어요. 손끝이 떨렸다. 내 이름이 왜 거기 있어? 그날 제가 인계서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박수진 간호사. 그게 제 이름이에요. 그럼 내가 내 아이를 옮긴 사람이었단 거야? 맞아요. 제가 옮겼어요. 왜? 명령이었어요. 원장이 그랬어요. 죽은 아이 대신 산 아이를 올려라.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아기가 울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 아이가 준호였어? 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 기록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박준호. 그 순간 등줄기가 식었어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때 깨달았죠. 그 아이를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그럼 지금 손자는? 그 아이, 제 전남편 아이예요. 하지만 그 아이를 통해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잃었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거짓으로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 남자가 그걸 알고 있어요. 누가? 전 남편이요.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입양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대신 돈을 요구했어요. 얼마나? 이 집 팔값만큼. 그래서 날 속인 거야? 그게 아니라 지키고 싶었어요. 준호 씨,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 지키겠다고 거짓을 쳤다고? 어머니가 아들을 다시 잃는 게 싫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세상이 천천히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숨이 가라앉았다. 피로 묶인 가족, 거짓으로 이어진 가족. 결국 다 무너지는구나. 어머니,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해. 그래도 그만두라니까.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준호가 잠결에 몸을 움직였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내 피가 그의 몸속을 돌고 있었다. 살면 됐어. 하지만 어머니, 넌 이제 가. 내가 만든 거짓은 내가 묻을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한테 그럴 자격 없어요. 없지. 하지만 나도 있어야 할 자격 다 잃었어.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준호 씨 깨어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야. 그래야 살지. 문이 닫히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 거짓도 진실도 의미가 없다.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거칠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보호자분, 큰일 났어요. 왜요? 방금 응급실로 연락이 왔어요. 박수진 씨 교통사고로 이송 중이래요. 시간이 멈췄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의식이 휘청였다. 피를 나는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이어진 여자였지만 이제 그녀마저 일나? 병원 로비 구급대가 밀어오는 들것위. 수진의 손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진다. 우편 스탬프가 찍힌 서류. 입양 취소 요청서 신청인 박준호. 정분이 그 종이를 집어든다.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 피 묻은 글씨가 번졌다.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제자리라는 게 지옥일지도 모르겠네. 병원 복도 끝 응급실 문이 닫혔다. 불빛이 붉게 번쩍였다. 비명 대신 기계음이 들렸다. 누군가 심장 압박 시작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가 내 귓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문틈에 서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피가 흘렀다. 왼손에서 떨어져 나온 반지가 바닥에 챙 소리를 냈다. 작은 그러나 뼈를 울리는 소리였다. 간호사가 나를 붙잡았다. 보호자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내 며느리야. 지금은 안 됩니다. 나는 제자리에 멈춰섰다. 눈앞이 흐려졌다. 수혈로 빠져나간 피보다 더 많은 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의사가 나왔다. 박수진 씨 죄송합니다. 말끝이 공기 속에서 부서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에 반지가 번져 보였다. 피가 닿아 붉게 물들었다. 몇 시간 후 나는 병실에 돌아왔다. 준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대신 뛰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들어왔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하얀 빛이 내 손등을 덮었다. 탁자 위에 수진이 남긴 봉투가 있었다. 피 얼룩이 마른 서류, 입양 취소 요청서, 서류 아래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제 거짓이 준호 씨를 살렸다면 그걸로 됐어요. 이제 그 아이만 잘 부탁드려요. 눈앞이 흐릿해졌다. 종이가 물에 젖듯 글씨가 번졌다. 나는 그 종이를 품에 안았다. 이 여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데. 그래도 결국 날 살렸네. 준호가 숨을 고르듯 움직였다. 눈꺼풀이 떨렸다. 엄마. 그래, 엄마야. 수진이는 지금은 편히 쉬고 있을 거야. 내가 잘못했지? 아니, 내가 내 아들이라서 그냥 아팠던 거야. 준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온도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다. 그 손을 꼭 쥐었다. 이 손이 내 피로 이어졌다는 게 이제야 믿어진다. 그날 저녁 병원 옥상에 올랐다. 도시 불빛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손에 쥔 반지 하나. 수진의 손에서 떨어졌던 그것이었다. 이건 빚이다. 내가 갚은 빚. 반지를 하늘로 던졌다. 빛이 번쩍이며 아래로 떨어졌다. 그 반짝임이 잠깐 별처럼 보였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의사의 목소리였다. 박준호 씨, 의식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회복 가능성 높습니다. 나는 천천히 웃었다. 눈물이 같이 흘렀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됐구나. 이제 됐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눈을 떴다. 창가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엄마. 응. 그 아이는? 잘 있어. 내가 남긴 피가 그 아이한테 가 있을 거야.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피로 이어졌지만 사랑으로 잃었다.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밤이 되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았다. 손에 들린 수진의 쪽지를 다시 펼쳤다. 피가 아니어도 사랑은 남아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목이 메었다.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제 그 아이 좀 안아주세요.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보호자분, 아이가 찼네요. 그 아기 손자였다.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피의 냄새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냄새였다. 이제 됐다. 그러나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그 소리가 멀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또 다른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했다. 새벽이었다. 병원 복도는 잠들지 못한 사람들의 숨으로 가득했다. 창문을 스치던 바람이 싸늘했다. 그 바람에 하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아래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무릎 위에 손자가 잠들어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온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숨결이 내 손등에 닿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덜 아파졌다. 어젯밤 준호는 다시 잠들었다. 수술이 끝나고 그의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살아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그 옆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제 무슨 말을 한들 다 무너질 테니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번졌다. 그 빛이 병실을 하얗게 물들였다. 하얀 벽이 너무 밝아서 눈물이 더 잘 보였다. 엄마. 응. 나 수진 얘기 들었어. 그래.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그 애는 내 아내야. 잘못한 것도 사랑한 것도 다 그 애야.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그럼 이 아이는? 내 아이지. 내 손자야. 잠시 침묵. 그의 눈이 손자에게로 향했다. 눈가가 젖었다. 피가 다르다고 버리지 마요. 그럴 리가 있겠니? 엄마는 늘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 준호는 약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의자에 앉았다. 햇살이 천천히 병원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다. 그 빛이 내 손자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아이는 작게 몸을 움찔하더니 내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따뜻함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감았다. 이제 이 손으로 끝내자. 나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 손이 내 맥박 위로 얹혀 있었다. 두 개의 맥박이 느리게 섞였다.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하얀 복도 끝을 걸었다.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의사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몸이 가벼웠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것처럼. 옥상 문을 밀었다. 찬바람이 밀려왔다.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다. 그 소리가 어쩐지 평온하게 들렸다. 주머니 속에서 돌반지를 꺼냈다. 수진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 낡고 빛바랜 금. 그 안에 작은 흠집이 있었다. 이건 내가 내게 남긴 피야. 손을 들어 하늘에 올렸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햇살이 반지에 닿아 반짝였다. 그 빛이 눈부셨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조금 알겠다. 피는 흘러서 남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야 남는 거구나. 바람이 불었다. 반지가 내 손끝에서 떨어졌다. 빛을 그리며 아래로 떨어졌다. 그 궤적이 하늘에 선을 그었다. 짧지만 분명한 빛이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침대 위 아기를 안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어디 갔어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빛 속에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아래 의자 위엔 낡은 카디건 하나가 남아 있었다. 주머니 안에 쪽지 한 장. 피가 아니어도 사랑은 남는다. 그날 저녁 병원 정원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다. 표지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분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인맥을 스쳤다. 햇살이 그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이 따뜻했다.